브로콜리 먹을 때 이건 절대 피하세요. 건강 망치는 최악의 조합.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과 3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의 슈퍼스타 초록빛 건강 보물 브로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4가지, 그리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합,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더 맛있게 즐기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섹션 1.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브로콜리가 왜 슈퍼푸드라 불리며 그토록 사랑받는 채소인지 그 숨겨진 영양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영양소가 많다는 것을 넘어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 다방면으로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건강의 보고입니다. 먼저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들을 살펴볼까요? 특히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건강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또한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혈액 응고 기능을 유지하고 칼슘과 상호작용하여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 건강을 돕는 것을 넘어섭니다. 소화 과정을 늦춰 식사 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이는 당뇨 관리는 물론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이나 급격한 허기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므로 체중 관리 및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점입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설포라페인입니다. 이 강력한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은 단순히 항산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특히 간에서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효소의 활성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독 작용은 환경 독소나 발암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변이를 억제하여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특정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있으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항염 효과 또한 뛰어나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식물성 화학물질인 설포라페인 등이 시너지를 이루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적은 칼로리로 이 모든 영양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브로콜리는 그 어떤 식단에서도 빛나는 슈퍼푸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방해되거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조합이 브로콜리와 상극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섹션 2.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4가지. 2-1. 브로콜리 고지방 육류. 예. 삼겹살, 소시지. 브로콜리가 가진 식이섬유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분명 우리 몸의 소화를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로콜리의 장점조차 소화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는 고지방, 육류와 함께 섭취될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소화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소시지처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은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다음 소화기관인 소장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갑자기 대형 트럭들이 한꺼번에 진입하여 전체 교통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것처럼 고지방 육류는 위 배출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소화 시스템 전반에 정체 현상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때 함께 섭취된 브로콜리 역시 이 정체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비교적 빠르게 소화될 수 있는 식품이지만
고지방 육류와 섞여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양소 흡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나 특정 항산화 물질은 빠르게 소화 흡수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위장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면서 위산 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소화 과정 전반이 지연되면 이러한 영양소들이 최적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소화불량 및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더부룩함, 팽만감, 메스꺼움 등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위장 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더 많이 생성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고지방 육류의 더딘 소화와 맞물려 불쾌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 자체는 훌륭한 소화 도우미이자 영양 보고이지만 소화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고지방 육류와의 조합은 브로콜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상극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조합. 브로콜리의 뛰어난 영양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고 소화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소화가 용이한 저지방 단백질과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대구, 가자미 등, 연어, 두부 등은 지방 함량이 낮아 위장 내 정체 시간이 짧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가득한 브로콜리를 함께 찜 요리나 구이로 섭취하거나 닭가슴살 샐러드에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조합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각 식품의 영양소를 최적으로 흡수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 후 더부룩함이 적어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름진 육류 대신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함으로써 브로콜리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브로콜리 특정 갑각류. 예. 새우계.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로운 성분이라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될 때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예로 새우나 게와 같은 특정 갑각류와의 조합이 거론되곤 합니다.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지만 자연적으로 미량의 비소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갑각류에 존재하는 비소는 대부분 인체에 덜 유해한 형태로 알려진 유기 비소 등이지만 일부에서는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이러한 비소 화합물이 특정 환경에서 상호작용하여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나 기타 효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를 통해 섭취한 귀중한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이기보다 갑각류의 특정 성분과 반응하는 데 소모되거나 흡수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브로콜리가 가진 비타민 C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갑각류는 소화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식품군에 속합니다. 특히 껍질에 많은 키틴 성분 일부 사례도 미량 존재이나 독특한 단백질 구조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위장 내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소화 속도를 조절하는 브로콜리가 더해지면 이미 느려질 수 있는 소화 과정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 내 음식물 정체 시간을 늘려 더부룩함, 팽만감, 가스 생성 등의 불편함을 유발하며 전반적인 소화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해산물 소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조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와 특정 갑각류의 조합은 비타민C의 잠재적인 효과 감소 가능성과 소화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저해할 수 있는 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조합. 브로콜리가 가진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갑각류 대신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와 계란은 이러한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높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만나 소화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계란 역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 시 비타민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함께 부드럽게 쪄낸 계란찜은 소화가 매우 용이하며 영양 만점입니다. 혹은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굴소스나 간장 양념에 볶아내면 맛있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브로콜리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드 에그에 다진 브로콜리를 넣어 조리하는 것도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러한 대체 조합들은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갑각류와의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양 상호작용이나 소화, 불편함 없이 브로콜리의 건강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2-3. 브로콜리 고칼슘 유제품. 예. 치즈, 우유. 브로콜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인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에너지 생성 과정에도 관여하는 등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철분은 식물성 철분인 비햄철 형태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햄철에 비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햄철의 흡수율이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유나 치즈와 같이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유제품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할 경우 칼슘이 브로콜리의 비햄철 흡수를 방해하는 경쟁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로 뼈와 치아 건강 유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혈액 응고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칼슘과 철분은 장에서 흡수될 때 부분적으로 동일한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칼슘이 존재할 경우 철분이 흡수될 수 있는 경로를 칼슘이 선점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철분의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뒷사람의 진입을 막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칼슘과 철분의 상호작용은 특히 브로콜리와 같은 식물성 식품을 통해 비햄철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이 조합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채식주의자, 월경량이 많은 여성 등 철분 결핍의 위험이 높거나 이미 빈혈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철분 흡수율 저하는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철분 공급원 중 하나로 기대하고 섭취한다면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의 동시 섭취는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칼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유제품 섭취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브로콜리와 같은 비햄철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는 고칼슘 유제품과 함께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거나 다른 식품과 조합하는 것이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대체 조합. 브로콜리의 철분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E, 건강한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 시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 포만감을 주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브로콜리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 K 등의 흡수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자체적으로 칼륨,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등을 함유하고 있어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보카도는 칼슘 함량이 낮아 브로콜리의 비햄철 흡수를 방해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와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 만든 샐러드에 약간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포만감을 주며 맛까지 좋은 최적의 조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레몬즙, 오렌지, 파프리카 등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비햄철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브로콜리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거나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 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은 브로콜리를 먹는 식사와는 별도의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철분 흡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현명한 식습관입니다. 2-4. 브로콜리 설탕이 많은 음식. 예. 디저트, 탄산음료. 브로콜리는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페인을 포함한 특정 항산화 및 항염증 화합물들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콜리의 특성은 특히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로콜리의 긍정적인 혈당 조절 효과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 예를 들어 케이크, 쿠키, 사탕과 같은 디저트류나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될 때 그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류로 유입됩니다.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주성분인 음식과 음료는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어 섭취 즉시 또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유도하고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브로콜리가 가진 혈당 안정 효과가 이러한 설탕으로 인한 강력하고 빠른 혈당 스파이크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식사 전체의 혈당 부하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설탕, 폭탄과 같은 음식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고 즉각적입니다. 마치 작은 댐이 폭우로 인한 거대한 홍수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브로콜리가 가진 완만한 혈당 조절 능력은 설탕이 유발하는 급격한 혈당 변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브로콜리를 설탕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브로콜리의 혈당 안정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설탕 자체의 부정적인 영양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과다 분비, 이후 혈당 급락으로 인한 피로감 및 추가적인 단음식, 갈망 등만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조합이 됩니다. 대체 조합. 브로콜리가 가진 혈당 안정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거나 소량 첨가된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의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풍미를 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샐러드에 달콤한 드레싱 대신 레몬즙, 올리브 오일, 식초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섞어 만든 상큼한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활용해 보세요. 레몬의 산미는 브로콜리의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다소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맛을 선호한다면 인공 감미료가 아닌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여 브로콜리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풍미를 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탕이므로 과도한 사용은 피해야 하며 설탕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이 높아지고 혈당 변동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아보카도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의 귀한 혈당 안정 효과를 포함한 건강 이점을 얻고 싶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이 많은 음식과의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브로콜리 자체의 맛을 살리거나 건강한 양념, 지방과 함께 섭취하여 브로콜리가 가진 효능을 온전히 누리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섹션 3. 브로콜리 더 건강하게 먹는 법. 자, 이제 브로콜리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은 바로 찌기예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페인이라는 핵심 성분은 살짝 익혔을 때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고 김이 오른 찜기에서 딱 3에서 5분 정도만 쪄주세요. 아삭한 식감도 살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음은 건강한 오일 활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처럼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과 함께 살짝 볶거나 쪄낸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마늘까지 함께 볶으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드실 때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퀴노아, 현미 아니면 병아리콩 같은 통곡물이나 콩류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커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보관 팁입니다. 브로콜리는 신선할 때 영양가가 가장 높아요. 구매 후 가급적 냉장고에서 3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물에 살짝 적신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기 직전에 씻고 손질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달라져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 활용해서 브로콜리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시고 그 놀라운 효능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브로콜리에 대해 어땠나요?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4가지, 더 건강한 조합, 그리고 맛있게 먹는 팁까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여러분은 브로콜리 어떻게 드시나요? 좋아하는 레시피나 꿀팁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